자, 시작할게. 이론. 지금 문제 풀지 말고 이론 보자고. 맨 앞부분이라고 했고, 제목이, 과학의 기초, 라고 되어 있고, 과학의 기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일종의 단위. 하나로 얘기하자면 단위. 단위에 대한 얘기를, 단위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과학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야. 그런 건데,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이 우주 또는 지구의 뭐니, 공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지?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시간의 경과. 시간이, 그지? 지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부터 먼저 짧게 잡아 놓고 넘어가자는 거 하는 건데, 자연 세계는 일단 사이즈가 스케일이 이런 스케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미시 세계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너무 작은 건데 확인이 안 되는 것들, 이걸 미시세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도구의 도움으로만 확인되면 이건 미시세계야. 오케이? 여기에는 원자 수준의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라고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지, 그지? 자, 요거 좀 필기 적어놔. 원자 수준은 10의 마이너스 10 제곱 10제곱 미터, 길이로 따졌을 때 이렇게 돼. 10의 마이너스 10이야, 16이 아니고 10 미터, 제곱미터가 아니고 미터, 길이. 수소 원자의 지름, 반지름을 요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미시세계에 입장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세포 정도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시작하지, 그지? 자, 세포, 한번 물어볼게. 세포가 몇 미터야? 하나가 한 지름이 몇 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일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일까? 1번 2번 뭐 같니?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뭐 같니? 시연아 어때? 이걸까 세포? 왼쪽? 맞췄어. 왼쪽이야.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봐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니? 밀리미터야. 밀리미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밀리미터 안 보여? 센티미터의 10분의 1인데 이거 안 보여, 이거? 틈 보인다. 절대 보여.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프린트 있잖아, 그지? 이 한 획이 1mm보다 얇을걸? 다 보이지, 그지? 응?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아니라고, 이건. 미시세계. 눈으로 보이잖아. 안 그래? 근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명확하게 구분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이제 되게 초능력을 갖고 있어도 거의 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기준을 딱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보다 작으면 거의 미시세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 분자, 이온은 다 뭐니? 이거 기준이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미시세계야. 안전하게. 원자, 분자,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10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요 사이에, 요 사이. 됐지? 봐봐. 시연아, 요거하고 요거 누가 더 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몇 배 더 커? 미안해, 계속 물어봐서. 맞아, 10배야 10배. 여기에 곱하기 10의 1제곱을 곱하면 이거 어떻게 돼? 미층 갖고 이러면 이거 더하면 되지, 그지? 마이너스 9가 나오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미시세계고, 그럼 거시세계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긴 좀 스케일이 크지? 태양계, 은하, 우주, 그지? 충분히 크지? 이런 건 다 거시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양이라고 나와 있네. 개와 고양이 이런 거 다 거시세계, 컵 이런 건 거시세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자연현상 탐구는 결국은 규모에 따라서 탐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시세계는 현미경이나, 그지? 그런 걸로 탐구해야 되는 거고, 거시세계는 그냥 나안이 뭐니? 안경 없이 그냥 벗은 눈, 오케이? 나안 또는 망원경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어떤 상황, 어떤 실험 관찰, 여기에서 이제 미시세계의 방법이 적절한지, 거시세계의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겠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측정은 옛날부터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측정 요런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측정부터 한번 볼게요. 태양의 위치나 달 모양 변화가 즉 한마디로 우리 하늘에 보이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어떤 기준값을 측정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대표적인 거 요거 알아둬야 돼요. 밑줄, 빨간 밑줄, 태양의 위치 가지고 이거 들어봤지? 앙부일구를 그지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해시계 앙부일구 해시계입니다. 오케이? 해시계. 해시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해가 있으면 반대쪽으로 이제 그림자 지잖아, 그지? 그 그림자 가지고 이제 몇 시 정도 됐다, 자시다, 오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과거 측정 방법은 천문학적 현상을 가지고 거시세기 시간을 측정했다. 맞지? 요거만 딱 생각하면 돼. 태양 위치. 달도 거시세기 측정하는데 확인할 수 있어. 그 시간만 분 초만 하는 게 아니고 날 며칠 이런 거 다 그 거시세기로 측정한 거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뭐라고 하지? 태양력이라고 하지. 그지? 양력. 그지? 이건 뭘 뜻하는 거야? 해를 기준으로, 그지? 해를 기준으로 날짜를 구분한 거야. 그지? 1년을.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로 결정한 거야? 달을 기준으로 결정했어. 그래서 그걸 음력이라고 하지. 음력. 음력은 한 달에 28일이거든. 왜? 달이 뭐니? 28.151인가? 그거마다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태양 또는 달 가지고 측정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체 일부의 길이 같은 걸로 짧은 길이 같은 거를 기준 삼을 수 있다. 근데 사람마다 팔 길이 다르지, 그지?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못생기긴 했는데 팔만 엄청 기네 뭐 이런 애 있을 수 있지, 그지? 맞지? 사람마다 팔 길이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성인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의 어떤 기준 팔 길이 요거를 이제 한 폭 뭐 이런 식으로 그 길이의 기준으로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걸음걸이에 한 걸음걸이 이런 걸 이제 옛날에는 길이 기준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신체 일부 길이 같은 걸로 물체 크기, 길이야, 길이. 크기는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옛날의 측정 방법에 문제는 뭐였을까? 그때 달라요. 그지? 할 때마다 오차가 있겠지. 그지? 지금 196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하나로, 이제 과학이 완전히 발달했을 때거든? 1960년대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로는, 지구 어디에서든 똑같은 기준값으로 실험이나 관찰을 할 수 있게 딱 이게 정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옛날에는 이렇게 그때 달랐어.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자, 현대 측정을 한번 볼게. 원자, 우주와 같은 다양한 규모에서 현상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밑줄 기억해야 될 거 봐라.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세슘 원자 시계. 뜨르륵. 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게 뭐냐면 시간 1초, 시간의 기준이 1초거든요. 1시간 아니야. 1초야. 시간 기준 초야. 됐지? 시간 기준 1초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는 길이 기준이 뭐야? 1m거든.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말 세밀하게 정의를 할 수 있었어. 한 100년 전에도. 근데 이게 조금씩 약간 아주 0.00001% 약간 어떤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어떤 단점이 발견되면 더 세밀한 거 다른 걸 제한하게 됐단 말이야. 지금은 시간은 시간은 세슘 원자 시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계가 아니에요. 오케이? 세슘이야. 세슘이라는 원자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전자기파, 빛이지, 빛. 그지?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된대. 오케이?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전자현미경이 뭐니? 광학현미경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원자 분자 내부의 움직임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라고 돼 있지, 그지? 나노초가 뭐니? 나노가 그 다음 나올 건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나노라고 해요.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얘기할게. 말하기 편하게. 됐지? 9제곱이 표준 표현이야. 됐죠?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 초가 나노초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보다 짧은 단위까지 측정한다라고 돼 있다, 그지? 요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미 내가 대학생 때, 교수들이, 실제로 이제 측정하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측정할 때 어디까지 가능하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었냐면, 10의 마이너스 15제곱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어. 이미 20몇 년 전에. 오케이?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5제곱까지 측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 이하는 맞지, 그지? 나노초 이하 맞지, 그지? 점차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어떻게 돼? 미시세계로는 더 세밀해지고 있고요. 거시세계로는 더 커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길이 볼까요? 빛의 속력은 일정해요. 빛의 속력 알아두세요. 여기서 빛의 속력을 이제 상수라고 해. 상수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C라고 하고요. 이게 소문자 C입니다. 빛의 속력 요즘 얼마야? 그렇지.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입니다. 적으라고. 됐니? 공부할 준비 딱 돼 있어야 돼. 빛의 속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진공 상태다. 그러니까 우주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진공 상태에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고, 우리 이런 공간은 뭐야? 진공 아니지, 그지? 진공은 우리 숨 못 쉬어서 죽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공기에 있는 분자들도 꽤 질량도 있고, 덩치가 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은, 우리 알잖아. 우리 속력이 점점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 저항이 생기지, 그지? 자동차는 공기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버려, 자동차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공기가 빛의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겠니, 느리게 하겠니? 진공 상태보다 지금 이 공기 상태가 어때? 빛의 속도가 빠르겠니, 느리겠니? 느려집니다. 그지? 일종의 저항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GPS라는 말 들어봤지, 그지? 요거 딱 내가 대학생 때 개발했던 거야. 전 세계적으로 GPS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이제 지구 환경 시스템 공학부 뭐 이런 데서 이걸 이제 개발한 건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일종의 이제 정지 위성 같은 게 있어요. 정지 위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는 정보를 여러 군데 쏘아서 같이 쏘아서 이제 받으면, 여기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영역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정말 신기하지 않니? 엄카 아카에 있는 내비게이션 보면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속력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 속력이 뭐야? 뭐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이런 게 아니야. GPS 위성 그 장치를 가지고 속력을 구하는데, 너네 그거 알고 있니?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운전할 때 자동차에 속력계 있지, 그지? 속력계하고 그 내비게이션에 속력이 있지, 그지?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아니?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합니다. 훨씬 정확합니다. 자동차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외국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항상 내비게이션 속도보다 빠르게 이렇게 표현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이라도 자동차가 빠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하고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그런 걸 느끼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야. 속도 차가 5km 이상 나. 5km 이상. 오케이? 그러고 내 차 중에 BMW는 속도 차가 2km밖에 안 났었어. 항상 평균이 2km. 거의 같은 거지. 거의 같은 수준이. 어쨌든 높아. 속도계가. 뭐보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거야. 뭐 때문에? GPS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미세한 이동거리, 뭐 시간, 속도 이런 거 다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자, 힘, 현미경, AFM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배웠으면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은데, A는 아톰, 원자고, F는 force, 힘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는 뭐지? 현미경의 M이지, 그지? 그래서 AFM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걸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원자, 힘, 현미경 이런 것도 일종의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흑연 표면에 있는, 흑연이 뭘로 돼 있니? 탄소로만 구성돼 있어. 탄소 쫙 한 평면처럼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준 알겠지? 오케이? 평면처럼 구성돼 있다. 나를 봐야지. 됐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한 알갱이를 다 볼 수 있대.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단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단위를 잘 볼 수 있다는 뜻이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이제 해상도라고 하지. dissolution power. 해상력. 됐지? 해상도. 그거 있잖아, 그지? 집에 있는 TV도, TV도 해상도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해상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뭐 50만원, 60만원 해도 되는데, 그 같은 사이즈의 해상도, 제일 높은 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허블 망원경. 그 다음에 요거 나올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 뒤에 문제에 사진도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세요. 사진 보고, 뒤에 문제에서. 요거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천체의 나이, 거리 같은 걸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당연히 요거 알아두세요. 허블 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나중에 나온 거거든.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 능력이 어때? 더 좋겠지, 그지? 그지?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정할 수 있는 시 공간의 규모는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경험 범위가 확장됐다. 이게 결국은 결론은 뭘까? 한마디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못 느끼던 걸 점점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나 정도 됐을 때는 아마도 그럴 수 있지. 10의 마이너스 18제곱 미터나 초 요걸 측정할 수도 있겠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측정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너네는 그때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때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이 단위까지를 외워야 되는 거야. 단위 가치가 있지 이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외웠겠니? 10의 마이너스 15까지 외운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기본량과 유도량. 이제 드디어 이 소단원의 주제가 단위라고 했지? 그지? 단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좀 잠깐 바짝 집중해 주세요. 자, 기본량이라고 하는 게 있대. 단위의 기본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주 전체, 지구 전체에 뭔가를 측정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본값. 그걸 이제 이렇게 딱딱 나누다 보니까 7가지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오케이? 7가지 최소한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기본량이라고 해. 아주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니? 좀 재밌게 봐요. 재미없어. 재밌게 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자, 기본량은 몇 가지? 7가지. 그지? 7가지.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1960년대에 국제도량형 총회라고 하는 게 있었대. 나도 몰라. 안 태어났으니까. 오케이? 그때, 이런 게 이제 설정됐다고 하는데, 그때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게 됐다. 국제 단위계가 뭐냐면, Standard of International. 딱 국제 표준이야. 국제 표준. 됐니? 왜 웃어? 너 나보다 발음 좋아? 영어 잘해? 자식. Standard of International 해서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SI 단위계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 표현 압니다. 알겠죠? 오케이? SI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7개의 기본 양이면서 SI 단위를 얘기할게요. 시간은 뭐? 아까 뭐라고 했어? 세컨드, 초지, 그지? 길이는 뭐? 미터야. 질량은 그램 아닙니다. 킬로그램입니다. 됐지? 헷갈릴 수 있어. 기억해야 돼. 이거 물어볼 거야 아마 시험에서. 전류는 암페어. 웃기지? 전류는 기본 양이야. 근데 전압은 아니야. 저항도 아니야. 전자기학에서 전류, 저항, 전압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물리량이거든. 그 중에서 전류만 뭐라고? 기본량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에너지거든. 그래서 다른 기본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식이야. 저항도 당연히 뭐니? 전압과 그 전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량이 아닙니다. 근데 전류는 그냥 정의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류. 그 다음에 온도는 섭씨 온도 안 쓴다고 이제 너네 애들 아니잖아. 이제 공부할 때는 다 켈빈 온도 씁니다. 아주 합리적인, 과학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켈빈 온도는 뭘 뜻하는 거냐면 결국은 열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입자 열 운동 에너지를 수치로 표현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열 운동 에너지가 참 어려운데 없어질 수 있거든. 없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때를 몇 켈빈? 준아? 몇 켈빈? 0켈빈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0켈빈. 그리고 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뭐 100켈빈하고 200켈빈 차이는 뭐니? 딱 운동 에너지 2배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0켈빈이 몇 도? 우리 섭씨 온도로 하면
영하 273.15도입니다. 정확하게. 0켈빈은 마이너스 273.15 도씨입니다. 필기 안 해? 모르잖아, 너네. 알고 있어야지. 와, 시연이 강단이 좋다. 필기 안 해 해도 필기 안 하고 있네. 죽으려고. 영하 273.15도씨.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영하 280도는 이 우주에 존재하니 안 하니? 해 안 해? 방금 내가 앞에 설명했던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겠지? 영하 10,000도, 1000도 어때?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켈빈이 뭐라고?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온도 표현 방법이라 했지. 자, 온도는 열 에너지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섭씨 온도도 뭐 화씨 온도도 다 그래요. 그지? 근데 0켈빈이 무슨 약속이야? 0켈빈이? 열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열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게 있니? 없잖아. 그걸 넘어갈 수가 없다고. 그게 에너지가 없으면 0켈빈이야.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지. 못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섭씨 온도로 영하 273도보다 더 낮은 온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시연 알겠니? 자, 그 다음 넘어갈게. 광도는 칸델라. 광도는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밝기, 빛의 밝기. 요거도 7개 중에 하나고. 물질의 양은 너네 이제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몰. 학교에서 몰 단위가 몇 개를 1몰이라고 묶음 단위로 표현하는지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어때? 규빈이 배웠어? 네.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넘어갈게. 되게 복잡해. 이거 쓰지 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원자나 분자, 이온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 이 개수 정도 돼야지. 23승은 너무 크잖아. 안 그래?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1g, 2g, 3g, 10g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알 필요는 없고 요 7가지가 있다. 기준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단위 접도 좀 한번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필기할 준비. 여준아, 필기 준비. 자, 우리 1을 기준으로 우리 표준 단위계, 실제로 표준 단위계에서 숫자를 표현하는 일종의 약속으로 보면 그 1000 단위로 끊어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1000 단위로 끊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잖아. 자, 이 얼마야? 시연아, 준아, 김준, 이거 얼마야? 자, 규빈이 지금 뭐 했냐? 이러고 있었지. 그지? 뭐 하니?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어릴 때 뭐 그랬을 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뭐 이런 식으로. 그지? 10억, 100억, 734억, 뭐 2500만, 7543 이렇게 읽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읽기 힘들지. 그지? 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지? 읽기 힘들지? 자니? 자면 안 돼? 아무도 처음 들어보는 걸 건데.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민족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4자리로 끊어서 읽었어요.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야. 다른 사람하고 동의 없으면 그냥 4자리로 끊어 읽으면 돼. 그럼 이 4자리를 끊어 읽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 4자리의 단위 있고 4자리의 단위 있으면 요렇게 단위 이렇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편하게 이 큰 숫자를 얘기할 수 있었어. 됐지? 근데 밀렸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좀 힘이 세고 땅덩어리 넓은 어떤 나라들이 꽤 있잖아. 그지? 밀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자리씩 끊어 이거예요. 3자리씩. 오케이? 자, 1000 단위를 뭐라고 하지? 영어로? 그지? thousand 또는 1000 우리나라 말로. 그지? 그 다음에 단위가 뭐야? 우리 알고 있는 단위야. 그냥 영어로 밀리언이지. 그지? 6개
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딱 숫자를 그냥, 요거 읽고 단위, 요거 읽고 단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린 여기서부터 일시, 백천만, 이렇게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요런 차이가 있다. 그 단위 접두어가 있는데, 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천 단위가 아니어도 알아야 되는 것들, 요거 두 개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시험 직전인데 왜 이렇게 퍼져 있냐? 시시해서? 쉬워서 그런 거야? 잘 알아? 잘 모르잖아. 봐. 알겠지? 100단위를 헥토라고 합니다. 헥토. 대표적으로 쓰는 데가 뭐냐면,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어. 기압 단위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과학자 이름 기준이 파스칼이라고 해요. 기압 단위가 파스칼인데 1기압이 파스칼이 좀 커 숫자가. 그래서 이걸 100단위는 딱 따로 빼서 이제 표현하거든. 그래서 1기압을 준아 몇 파스칼이라고 해? 알고 있니? 모르면 집중하라고. 알겠지? 헥토라는 단위를 써서 1013 헥토 파스칼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1013 HPA 이렇게 쓰거든요. 1기압. 오케이? 그럼 몇 파스칼이야 이게? 헥토가 100단위라고 했지? 그러면 1013에 100단위는 0 두 개 붙이면 되지, 그지? 그리고 파스칼. 압력이거든. 압력의 표준 단위가 파스칼인데, 파스칼, 압력의 정의부터 얘기할게. 자지 말고, 나 봐. 압력의 정의. 좀 똑똑하게. 과학은 매우 정확한 어떤 학문이야. 애매한 거, 이런 거 없다. 오케이? 압력의 정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위 면적 1제곱미터야.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됐지?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힘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됐니? 그리고 뭐당? 1제곱미터당. 그지? 여기 압력 단위야. 뉴턴 퍼 제곱미터. 복잡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거를. 요거를 파스칼이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1기압은 101300 뉴턴 퍼 제곱미터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지? 이런 식으로. 헥토 때문에 지금 하나 예시 든 거고, 이렇게 시간 좀 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없니? 공부할 때 턱 깨는 거 절대 아니야. 안 돼. 여기 기대는 것도 아니야. 집중력이 흩어져. 할게. 그 다음에 혹시 들어봤니? 봤을 학생들이 꽤 있을 건데, 땅 있지, 그지? 논밭, 땅 얘기할 때, 우리 집 얘기할 때는 몇 제곱미터 또는 몇 평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근데 논밭은 너무 크잖아, 그지? 그래서 평으로 하면 너무 숫자가 커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헥타르, R라는 그 면적 단위 헥토를 붙여서 헥타르라고 합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거지, 단위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어디 갔냐? 없네, 여기는. 자, 100배를 헥토라고 하고요. 100분의 1배는 센티라고 합니다. 센티. 자, 1달러의 100분의 1이 뭐지? 1센트입니다. 센트. 오케이? 100분의 1. 됐나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표준 기준 값의 단위는 아니지만은 요것도 알아두면 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1을 기준으로 1000배,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6제곱, 9제곱, 12제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6제곱, 9제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10의 세제곱은 킬로. 됐니? 10의 6제곱은 메가박스. 한마디로 손님 많이 들어라 이 뜻이야. 메가박스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 다음에 메가톤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10의 9제곱을 기가. 이제 엄청 커지는 거지, 그지? 컴퓨터 저장 장치가 기가를 보통 쓰죠. 오케이? 기가를 쓰다가 어떻게 돼? 기가를 쓰다가 보니까 기가보다 그 저장 장치 용량이 더 늘어났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 단위가 뭐가 됩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필기해라. 기가 다음이 뭐지? 테라. T지, 그지? 10의 12제곱. 요거까지는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작은 쪽으로 넘어와서 1000분의 1.
1000분의 1. 10의 세제곱분의 1. 이걸 밀리라고 하지. 1m에 1000분의 1은 1mm야.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10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거 마이크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크로 자, 쓰는 거 봐봐. 눈 떠. 봐봐. 마이크로 단위. 다르게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언젠가. 자기만 몰라 쪽팔린 걸. 이렇게 씁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쓴다고. 마이크로.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은 나노. 나노.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마이너스 15제곱. 이거는 피코. 얘는 fem토. 스몰 p, 스몰 f로 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5제곱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 단위까지는 이제는 좀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요렇게 딱 필기 정리. 요 테라까지, 저기는 fem토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밑으로 내려갈게.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뭐 배웠어? 단위에 대해서 꼭 필요한 7개의, 그지? 기본값. 그지? 기본량이라는 걸 배웠지, 그지? 이 기본량만 있는 게 아니야. 기본량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우주 전체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면, 이 기본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고 나누고 해서 다른 의미 물리량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기본량을 두 개 이상을 써서 기본량이 아닌 다른 어떤 물리량을 만들어낸 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량으로 유도되는 양 해서 유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넓이 같은 거. 넓이는 뭐야? 넓이의 기준값. 길이 기준값이 1m잖아. 그지? 넓이 기준값은 1m하고 수직으로 1m 해서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 오케이? 부피는 뭐겠니? 1제곱미터에 또 수직으로 1m 세워서 이렇게, 그지? 정육면체 만들면 1세제곱미터지. 그지? 이게 기본값이야. 그 기본량으로 만든 부피의 기준이야. 부피의 기준. 오케이? 이런 건 다 뭐다? 미터가 아니고 미터 제곱. 미터 제곱, 미터 곱하기 미터지. 그지? 미터 세제곱 곱하기지. 그지?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당연히 속력, 미터 퍼 세크. 그지? 길이, 기본량을 시간 기본량으로 나눴지. 그지? 이러면 이것도 유도량. 가속도,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거. 힘, 밀도, 압력, 농도. 승현, 정신 차려. 다 정신 차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업을 할 때는 그러고 나 혼자 날아가는 수업이 아니거든. 이렇게 서로 소통해야 되는 수업이란 말이야. 학원 수업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자고 있다라는 게 되게 안타까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우리 선배 메가스터디 회장, 손준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노량진에서 수업 하나 하려고 하면 1.5일 전부터 엄마 아빠들이 텐트를 치고 줄을 서 등록하려고. 한 수업에 500명에서 700명 들어가는 교실에서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 딱 수업 시작할 때 하는 게 뭔지 아니? 한 놈 딱 골라서 쌍욕 받고 쫓아보내. 어떻게 되겠니? 그때부터 분위기가 다 집중돼. 조금 약간 튀는 행동하면 진짜 개망신 당한 거지. 700명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쫓겨나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공부 분위기 조성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러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건 딱 그만큼은 나는 완성도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건 안 돼. 어차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할 공부면 잘하라고 좀. 누가 등 떠미냐 못하라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데 이유가 있냐?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시연 알겠지? 절대 없어. 그냥 안 할 뿐이야. Just do not eat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해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공부는. 언젠가부터 뭐 나도 학생일 때가 있었는데 딱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좀 힘들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면 기준을 정해.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하고 노는 걸 진짜 정말 반반했어. 응? 공부할 때 목숨 걸고 하고 놀 때는 목숨 걸고 놀았어. 반드시 짜장면 시켰다고, 당구장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누가 가지 마라고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면서 나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넌 뭐 했냐면 모든 걸 다 끊었어.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학교에 뭐 당구부가 있대요. 막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탈퇴하라고. 당구는 대학생 때 목숨 걸고 쳐. 그거 하면 돼. 내가 말한 어떤 내면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니? 대학생 때서 당구 치잖아.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 그때부터는 치라고 해도 안 치게 돼. 계속 치고서 제발 날 좀 도와줘. 난 안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돼요. 오케이? 지금 그런 게 흥미롭게 당구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게 흥미로운 이유는 결국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어떤 재밌는 것들이잖아, 그지? 근데 하라고 계속 놔두면 안 해요. 오케이?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부터 졸업할 때까지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체육 시간에도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나는. 진짜로. 명확하게 없어. 그러니까 조는 거, 뿜뻑 이런 거 있지? 절대 없어요. 난 뭘 하냐면 50분짜리 수업 이전에 일단 50분마다 각오를 해. 그때 그랬었어. 각오를 했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러면 10분 자잖아, 그지? 10분 자고 이제 종침에 이제 쌤 들어오지? 그지? 그거 하면 쌤 들어오잖아. 10분만 자도 여기 막 이렇게 뭐 자국 생기고 하잖아, 벌겋게. 그지? 그러고 쌤 들어올 때까지 딱 정자세로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심호흡하고 있어요. 50분을 각오하는 거지.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공부가 쉽다라고 얘기 안 해요. 공부는 힘든 거야. 각오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12시 안에 자고요. 공부는 그냥 그렇게 쉬웠어요. 이런 말 난 안 믿어. 걔들은 이미 다른 어떤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공부만 하는 오타쿠라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다른 걸 다 잘했거든. 운동도 그랬고 다 잘했었는데 그걸 다 제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빠져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 내가 이 기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공부할 때는 어차피 똑같은 시간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좀 멋있게 하자고. 잘하자고. 알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자, 내가 좀 더 얘기할 게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 살짝 심리적으로 멈춰지더라고. 그래서 그래. 좀 더 이렇게 땡겨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냥 외울 거야? 그냥 외우지 마.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힘이 뭐야? 여기서부터 본다. 빨리. 힘은 F입니다. 이거 배운 적 있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 이퀄 ma.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질량 단위가 뭡니까? 킬로그램. 아까 나왔지? 가속도 단위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아까 나왔지? 그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아니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지? 맞지? 밀도가 뭔데? 촘촘한 정도지, 그지? 촘촘한 정도는 뭐냐면 기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질량 얘기하는 겁니다. 밀도. 약속을 생각하라고. 됐니? 같은 부피에 질량이 더 들어가 있으면 밀도 높지, 그지? 우리 빅뱅 우주론 할 때 그 우주는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왜? 질량은 똑같은데, 그지? 어떻게?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잖아. 부피가 커지잖아, 그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야, 값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밀도는 density, D라고 하고, small d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자, 부피의 단위가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 1m, 1m, 1m.
세제곱미터지, 그지? 그지? 질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이지, 그지?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맞지? 됐죠? 여기로 넘어갈까? 압력. 압력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1제곱미터. 그지? 면적의 기준값이 1제곱미터겠지, 그지? 1제곱미터에 수직으로 이렇게 비껴서가 아니고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오케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제곱미터 기준에서 힘은 뉴턴이지, 그지? 뉴턴이 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럼 요거를 그대로 써야 되겠지? 자, 잘 봐. 집중해. 봐봐. 요거 그대로 쓰면 킬로, 힘이니까, 힘 단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요거 헷갈리기 쉬워. 자, 보면 미터 제곱 있고 여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있지. 미터, 미터. 아래 위에 있지, 그지? 없애야 돼. 하나 없애고 하나 없애면 되지, 그지? 그럼 뭐가 남니?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킬로그램에 얘도 분모고 얘도 분모지. 맞지? 퍼니까. 그지? 그러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크 제곱입니다. 됐나요? 나 이거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유만 알고 있으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어떻게 뒤에 문제 나와 있을 걸. 압력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오, 비슷하잖아. 맞는 거 같잖아, 그지? 아니야. 미터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되지. 이렇게 외울 거야. 하지 말라고. 압력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생각하라고. 여기서부터 넘어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농도도 마찬가지. 단위 부피에, 기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입자수인데, 입자수를 기본량으로 뭐라고 한다고? 미시세계에서 1몰 단위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뭐 세제곱미터마다 이게 부피 기준값이지, 됐지? 세제곱미터마다 들어가 있는 몰수, 몰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요런 건 유도량, 그지? 하나의 그 기본량이 아니고 기본량이 같은 거든 다른 거든 두 개 이상이 곱해지거나 나눠졌지, 그지? 그래서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 이러면 유도량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마지막인데 뭐 측정 어림 뭐 이런 거 나와요. 측정 마지막 맞지? 안 돼. 아이씨, 마지막 아닌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먹었네. 자, 볼게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의 주제는 요겁니다. 측정 표준.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 시연아. 하나도 안 어려워. 1분 만에 설명할 수 있어, 이거. 봐. 측정과 어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측정은, 봐봐.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도구와 단위를 가지고, 실제로 물리량을 재는 거야, 재는 거. 그걸 측정이라 해. 적절한 도구로 재는 거. 그걸 측정이라 해. 어림은 뭐냐? 어림은 도구 없이, 알고 있는 정보 또는 지식이어도 돼. 논리력이어도 된다고. 이런 거 이용해서 대략 가늠하는 거.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측정은 뭔지 알지? 자로 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림이 뭔지. 그런 거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어떤 편말이나 기둥 뭐 이런 게 100m마다 하나씩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속도계가 지금 말을 안 들어. 근데 내가 과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운전을 하면서 뭐 기둥이 있다고 하면 기둥이 지나가는 시간을 재는 거야. 1, 2, 3초 만에 기둥 사이를 지났어. 그러면 3초 만에 100m 가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 이게 뭐지? 어림이야, 어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내가 자를 대서 제지해놨잖아, 그지? 어떤 사전 지식이 있었잖아. 이거 100m, 또는 10m,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어림입니다. 넘어갈게. 측정 표준은 뭐냐?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단위로 기준값을 정해놓은 거. 그걸 측정 표준이라고 해. 예시 볼까? 건강 상태에 보면 이런 거 문제 나올 거야. 외울 필요는 없어. 이 측정 표준을 암기하고 있냐 물어보진 않아. 정말 무식한 문제야, 그러면. 그 과학 선생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자기도 내가 아는 거 물어보면 모를 거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의미만 생각하면 돼. 측정 표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당뇨병이 혈당이 높은데 그게 정상으로 안 낮아지는 거거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때 데시리터마다 밀리그램. 포도당입니다. 혈당이. 됐지?
1데시리터. 데시가 뭐냐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오케이? 그래서 1리터가 뭔지 알지? 1000ml, 1리터. 데시리터는 100ml야. 10분의 1이니까. 됐나요? 데시리터마다 이제 밀리그램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혈당량을 잡는데 측정 표준 또는 혈압은 밀리미터 Hg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이건 수은 기둥. 수은이 밀도가 비중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수은이 76cm가 누르는 힘이 공기 전체가 누르는 힘하고 같아요. 그래서 76cm 누가 눌러? 수은이 원소 기호가 Hg야. 그래서 76cm Hg를 뭐라고 하냐면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니? 76cm는 몇 밀리리터냐면 10배지 밀리로 보면. 그러니까 밀리미터 Hg 저기 나와 있지, 그지? 밀리미터 Hg로 보면 1기압은 760밀리미터 Hg가 되는 거야. 물과 수은 중에 어느 쪽이 더 밀도가 높겠니? 당연히 수은이 훨씬 높다. 물 기둥으로 똑같은 1기압을 만들려고 하면 이건 사이즈가 한 3층 이상의 사이즈의 물 기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얘는 10.33m의 물 기둥으로 1기압을 표현할 수 있어요. 10.33m의 물이 중력 때문에 누르는 힘, 이게 1기압하고 같아요. 이건 미터 단위잖아. 엄청 크지, 그지? 이건 센치, 76cm, 1m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야? 측정 표준이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공기 질의 측정에 뭐 세제곱미터, 공기 세제곱미터마다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뭐 이런 거 단위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 이런 걸 측정 표준이라 한다. 소리 크기는 데시벨 들어봤지, 그지? 그지? 이런 것들을 측정 표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신호정보. 신호와 정보. 요것도 사실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아주 긴데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볼게. 신호가 뭐냐?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거나 표현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창문 열어보니까 건물이 있지? 산이 있지? 그거 다 신호야. 그지? 빛이 신호지. 그지? 내 목소리 이런 거 다 신호지. 그지? 소리 신호. 오케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보는 뭐냐? 그런 자연에서 발생한 어떤 신호를 의미 있는 신호, 그러니까 목적적인 신호들을 다 취합하는 거. 취합해서 이제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걸 정보랍니다. 의미 없으면 정보 아닙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저 이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 이거 신호지, 그지? 그지? 근데 어떻게 써? 이렇게 센서, 인간의 감각을 이렇게 우리 읽어낼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어떤 부분은 까맣고 어떤 부분은 빛을 줘서 희게 만들잖아, 그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빛 자체는 뭐지? 신호야. 오케이? 근데 이 빛이 이렇게 조합돼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정보가 되는 거야. 신호와 정보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정보가 훨씬 더 좁은 의미지. 좋아! 정신 차려. 정보가 훨씬 좁은 의미지, 그지? 신호 중에 아주 일부분에 가치 있는 신호, 신호의 조합, 모임, 뭐 이런 걸 정보라고 얘기한다. 센서가 뭔지 알겠지? 센서. 그지? 센서. 인체, 사람 감각을 대신해서 이제,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를 알아야겠네, 그지? 자, 아날로그 신호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자연현상을 아날로그라고 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세계의 자연현상은 다 아날로그입니다. 오케이? 아날로그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물건이 뭐냐 하면 시계입니다. 시계. 저 뒤에 있는 저런 벽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침, 분침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그지? 시침이 있다가 팍 없어지고 여기 생기고 이러지 않지, 그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그라고 해요. 됐지? 이렇게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건 아날로그적인 거야, 이건. 됐지? 우리가 보는 산 이렇게 보이지, 그지? 이건 다 아날로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디지털은 뭐냐 하면 디지털은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기록을 하려고, 사람이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파악이 안 돼, 잘. 파악이 안 돼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 과학이나 수학이 발전하면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누가? 뉴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 캘큘러스라는 학문을 만든 거야. 미분 적분학. 오케이? 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삼각형이 있다. 정삼각형이다. 그럼 길이 하나 알면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지? 맞지? 직선과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곡선의 요 아래 면적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냥은 못 구해. 그지? 이걸 억지로 표현하려고 뭘 했냐면 세밀하게 쪼갰어. 됐니? 세밀하게 쪼개고 각 쪼갠 걸 뭐야? 이런 식으로 이 연속된 곡선에 약간 오차가 있지. 요만큼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오차 있지, 그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인정했어. 됐지? 오차를 인정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세밀하게 쪼개는 거를 인간의 어떤 그 개념으로 그냥 무한대로 세밀하게 쪼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 오차가 어떻게 돼? 무한대로 줄어들 거야. 오케이? 아날로그에 거의 접근하게 되지. 그리고 그걸 또 증명했어. 뭘로?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샌드위치 원리라고 하지. 샌드위치 원리. 샌드위치 원리가 뭐냐면 요 아날로그에 이제 면적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쪼갰는데 살짝 튀어나오게 그 아날로그 그 정보보다 튀어나오게 한 거를 무한대로 그 세밀하게 쪼갤 때 하고, 살짝 부족하게 이렇게 더한 걸 무한대로 다시 쪼개서 이제 더하는 거 하고, 요 두 개 중에 우린 명확하게 알고 있어. 이 아날로그가 그 사이, 면적이 사이에 있지, 그지? 조금 튀어나온 거하고 조금 적은 거 그 사이에 있잖아, 그지? 근데 얘하고 얘가 극한값이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 껴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 값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샌드위치 원리로 완전히 아날로그에 대한 정보를 뭘로 이렇게 쪼개서 직사각형 아주 그지? 세밀한 직사각형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게 미분 적분의 의미야, 의미. 알겠니? 우리는 미분 적분을 가지고 학문, 수학도 마찬가지. 근데 과학이 더더욱이 발전한 거야, 사실. 여준아, 이거 하지 말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허리 펴. 엉덩이로 앉아.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좋은 거 아니야. 됐나요? 그리고 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봤어요. 이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변화 정보를 봤어. 근데 여기 지금 호주에 있는 어떤 내 친구한테 이거 보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해. 그지? 이거 그래서 갖고 갈 수도 없고,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까 마침 세밀하게 쪼개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이거를 그림을 갖고 갈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요 좌표 있지, 그지? 좌표. 좌표만 딱 저장해서 전달하면 거기서 그 좌표대로 그려보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완전히 세상이 완전 개벽된 거야. 천지 개벽된 거야, 사실 이게. 오케이? 그거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 거야?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이거 없었으면 안 되는 거야. 디지털화 안 됐으면, 정보가 디지털화 안 되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진법이라고 했잖아, 그지? 1 아니면 0 또는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정보가 전달하잖아. 있다 없다 자체가 뭐니? 디지털입니다. 그지? 여기 중간값 없지, 그지? 있거나 없거나 중간값 없잖아. 맞지? 디지털이지, 그지? 그 디지털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지. 자, 요거 특징 좀 알아두세요. 짧게 볼게요.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 실제가 이거지. 아날로그야. 그 다음에 미세한 변화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자, 이런 거. 별표! 선생도 틀릴 수 있어, 이거. 외부 잡음의 영향이 적다. 그러니까, 좌표 몇 개 딱,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외부 변화 때문에 좌표 써놓은 게 막 지워져?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냥 똑같다고, 그냥. 다른 변화 현상이 있어도 이건 저장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똑같이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외부 환경
외부 잡으면 다른 외부의 개입이 있어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저장과 전송이 쉽지 그지? 맞지? 숫자 몇 개로 할 수 있고 빠르게 정보를 압축하거나 암호화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 램이나 뭐 그지? SSD 이런 데 다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특징. 요거 외부 잡음 이게 뭐였지? 이렇게 까먹을 수 있다고. 조심해야 돼. 디지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단점. 저장 전송할 때 단점이 있었으니까 이걸 만들었겠지 그지? 사람들이 외부 요인은 신호가 그러니까 여기가 왜곡이 잘 안 되는 거야. 외부 잡음이 영향이 적다. 왜곡이 적다 이 뜻이야. 왜곡이 적다. 얘 왜곡되기 쉽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용량. 그러니까 아날로그 자체는 너무 정보가 많아져야 된다고. 디지털로 바꾸면 정보를 줄일 수 있다고. 오케이? 됐나요? 됐지? 그 다음 예시로서 속력계나 온도계도 예를 들어 속력계가 이런 거 있지. 침이 있어서 요렇게 가는 속력계 있지 그지? 이건 아날로그 속력계야. 그리고 이제 숫자만 나오는 거 있지. 막 60km, 70km, 80km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건 디지털 속력계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계도 그런 거 있지. 뭐 우리 입에 물고 겨드랑이 끼고 하는 온도계는 아날로그 온도계야. 물질이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지 그지? 근데 디지털 온도계는 숫자만 표현되지. 이마 귀에 갖다 대는 거 그지? 그런 거는 디지털 온도계. 디지털화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조심해야 돼. 내 자동차도 있어요. 그 화면에 실제 그 침이 아니고 화면에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돼. 이건 뭐니? 디지털로 아날로그의 흉내를 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거는 아날로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디지털로 아날로그 흉내 낸 거라서 디지털입니다,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디지털 정보 현대문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디지털 정보 변환 기술을 통해서 점차 정보는 더 많아지고 세밀해지고 그제 다양해진다. 그래서 빅데이터 들어봤을 거야. 사물 인터넷이 뭐니? 한마디로 모든 전자제품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책상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자제품이 다 지능을 가지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냉장고가 뭐 집 전체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냉장고 집 온도 뭐 이런 거 다 뭐 그 습도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걸 뭐 판단하고 어떤 시간에 뭘 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어떤 조건에 대해 뭘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기술 혁신. 너네 알겠지만은 너네는 좀 사실 1학년이잖아, 그지? 그 전공을 선택하는데 조금은 고민해야 돼요. 왜? 너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때 지금 현재에서는 각광받는 직업 중에 몇 개는 정말 천대받을 수 있거든. 왜? 대신하니까 천대받을 수 있거든.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참 안타까운 게 의사들이 점차 없어질 거야. 의사들, 우리 동네에 있는 의사 아저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무시해서 좀 안타깝지만, 왜? 너무 일반적인 데일리를 루틴으로만 하고 있어. 근데 그거 알고 있니? 피부에 우리 피부병이 났어? 가면 어떤 피부과에 가도 똑같은 처방을 해줍니다. 약 이름이 다를 뿐 약 성분은 같아요. 무슨 뜻이냐? 이걸 보고 다른 어떤 검사를 하기 이전에는 거의 피부과 의사들은 이게 세균 때문인지 진균 때문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바이러스성 피부염은 잘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게 세균성인지 진균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세균하고 곰팡이 다릅니다.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게? 100% 확률로 두 개 다 처방합니다. 두 개 다 처방해. 그러니까 진균 때문일 수도 있고 세균 때문일 수 있거든. 둘 다 처방해. 그러고 일단은 변명할 걸 딱 논리적으로 만들어놔. 예를 들어서 이게 진균 때문이라도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면 이 손에 있던 세균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균을 잡는 연고도 처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자기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걸 AI가 못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것도 AI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지?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된다. 전공 선택하는데. 알겠지? 뭐 차라리
그 공사장 인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아, 미안해. 뭐 이런 말 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로봇이 못할 수 있는 단순 노동도 있어요, 다시. 그 다음 디지털 정보 활용에 이거 SNS 됐지? 정보 활용하고 있지, 맞지? 그 SNS 그 디스플레이 되는 거 다 디지털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뭔지 알지? 뭐 생각하면 돼? 쿠팡 생각하면 돼, 쿠팡. 됐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교육도 지금 내가 찍고 있잖아, 그지? 나는 아날로그지. 근데 저기 찍히고 저장되는 형태는 뭐야? 디지털이야,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강의는 마치고.